민주당 전 대표 얘기도 잠깐 다룰까 합니다. 민주당 전 대표가 송영길 예.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대표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민주당 중진의 측근 인사다 이렇게 해갖고 이모 씨가 이 사업을 하는 박모라는 사람으로부터 뭐 2억 2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무슨 고급 골프채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26일자 조선일보에서는 그걸 더 한 발 더 나가고 특정 보도를 한 게 한국 남부 발전에 있는 그 직원인 모양인데 그 사람이 승진 인사 청탁을 한 것 같아요. 박모 씨한테. 그러니까 또 박모 씨가 중진 의원의 측근인 이모 씨한테 얘기를 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게 총리실을 통해서 남부 발전에 얘기가 돼서 승진이 됐고 그래서 그 각각 한 사람한테 3,500만 원 해갖고 7천만 원을 받아서 이모 씨한테 전달했다. 그런 얘기와 함께 이모 씨한테 전달한 전체 그 뇌물 액수랄까 이게 9억 원에 달한다. 전에는 한 3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엄청난 돈이 이모 씨한테 건네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모 씨라고 하지만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고 국회의원에 3번 떨어지고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정근 서초갑 지역위원장이죠. 이정근 위원장이 그런 그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하고 반부패 수사 2부 아주 핵심 부서 2곳이 이 관련한 수사에 지금 착수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이 씨가 2016년,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 나갔고 올해 3월 재보궐선거 등의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의 한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의 보궐선거는 종로랑 서초잖아요. 예. 일단은 종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서초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 나갔던 분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중간에 박 씨라는 사람이 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중진이 있고 그 중진의 측근인 이모 씨가 있고 중간에 박 씨가 연결돼 갖고서는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건데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한 관계자 발언을 전하는데 박 씨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2019년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나면서 이 씨 등을 접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박모 씨인데 이름이 박우식 씨인데 부산에서 폐기물 업체 부산 자원이라는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그 친노 인사들하고 아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옮기면서 여권의 중진 인사하고 또 접촉 이런 사람들을 아주 정치권의 마당발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정근 씨하고도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이정근 씨는 호남 인사고 또 송영길 대표가 대표를 할 시절에 바로 사무부총장을 해서 송영길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이정근 씨를 보고 그 사업을 한 박모 씨가 아주 그런 부분에 밝은 사람인데 그렇게 거에 그 돈을 주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 주신 대로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한국 남부발전 직원 2명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3,500만 원씩 7천만 원을 받았고 이거 이제 이 씨한테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청탁은 돈을 받고 이 청탁은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실을 통해 남부발전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게 박 씨 주변 인사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핵심적인 당의 중진의 측근한테 청탁이 들어가고 이제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다시 남부발전 이쪽 남부발전이 맞죠? 남부발전의 고위 관계자에게 인사청탁으로 이런 일들이 오갔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큰 사건 아닌가요? 그리고 이정근 원외위원장 정도 그런 사람이 총리실에 이런 사람 승진시켜주죠. 청탁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정근 씨가 중진 의원한테 또 부탁을 할 건 뻔한
뭐 합리적인 추측을 해본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중진 의원이 뭐 직접 했는지 또 측근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총리실을 통해서 이제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과 가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진실은 밝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뉴스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인사가 징역 집행유예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영구. 네. 근데 이거 보면은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가 2020년 11월 달이었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차관을 임명합니다. 근데 왜 차관을 임명하냐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때려야 되는데 차관이 옷 벗고 나니까 징계할 주체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급하게 차관으로 집어넣는데 그 즈음 해갖고 있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있는데 검증? 제대로 아는 것들은 뭐 이를 말할 것도 없을 거고 경찰에서 수사 무마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 일파만파 커지는 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인사의 징역, 집행유예 사건들로 선고까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의혹 단계에 있는 내용에서 수사가 들어가는데 이 빠르게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오가면서 인사 청탁에 대한 내용들이 현실화됐다면 이거 엄청난 문제죠. 그렇죠. 지난 그러니까 18일에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 그때도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현금으로만 2억 2천만 원이 계좌 이체가 됐고 또 골프채 등이 갖고 거의 3억 원 가까운 돈이 이모 씨한테 갔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돈들이 거의 그 돈이 과연 이모 씨 그 사람을 보고 주었겠느냐. 그 분이 모시고 있는 중진 의원을 겨냥해서 준 돈 아니겠느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박모 씨를 통해서 흘러간 돈이 9억 원까지 이른다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돈이 지금 추측으로는 이 중진 의원한테 중진 의원이 그동안 선거도 치렀고 선거도 여러 번 치렀지 않습니까? 또 전당대회도 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들이 거리 흘러간 거 아닌가 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의 그 강력한 두 개부가 이정근 씨 비리 수사로 이렇게 달라들겠습니까? 그런 정도 같으면 경찰서한테 맡기잖아요. 아니, 그럼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부패범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의 흐름을 찾아가기 시작해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면은 아마 내용들에 대한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 아주 그러니까 작은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탁을 그러니까 승진을 위해서 청탁으로 돈이 3,500씩 7,000이 건네졌다는 보도가 있는 건데 전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 7천만 원도 건네졌다고 한다면은 더 건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아주 그 사람이 승진하도록 기여를 했던 사람들한테 사례금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승진을 한 것인지 일단 빨리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돈이 오가서 매각매직이 만약 이루어지게 됐던 상황이라면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지난 정권의 얘기들을 어떻게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온 만큼 여기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지금은 현재 조선일보의 일부 보도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한 다음 주쯤 정도가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도 내용들이 좀 줄줄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8일에 그 이정근 씨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또 22일에는 휴대폰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이어졌고 그리고 24일에는 이 지금 박모 씨 이 사업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지금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무슨 중진 의원까지 애단을 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합리적인 추측을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보단도 송영길 전 대표가 사적의 칼날을 먼저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정치권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자꾸 그러니까 뭐 수사만 이루어지게 되면 정치 보복 뭐 이런 또 정치 보복이라고 하겠죠. 계속 얘기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는 눈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건에 관한 진실을 좀 보면서 이게 진짜 정치인들의 자기들 배를 불리려고 착복한 그런 건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뭐 곧 밝혀질 날이 오겠죠. 한번 지켜보시죠. 네. 오늘 김병민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당내 현안뿐만 아니라 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런 사안들까지도 사실은 뭐 자세히 이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아마 핵심은 다 찔러서 이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기회가 된 대로 우리 김병민 교수님 모시고 또 국민의힘 돌아가는 사정이라든가 정치권 풍향에 대한 논평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